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하여드렸던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페인 변호사인 서스맨 무죄 확정에 대하여 많은 우파 언론과 인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맥스 그레 켈리와의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가정보국장 대행 리크 리넬리,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필히 기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드름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FBI가 이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 국장선에서 모든 것을 차단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서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그레 켈리와의 대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스맨과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타워를 염탐하는 파이자 영장을 신청할 때 스틸의 허위 정보와 FBI에서 온 확인서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FBI가 가짜 영장을 발급받는데 동조했던 공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 간부급의 FBI 요원이 잔드름 특검에서 그 정보를 분류하는 데 나는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은 그 윗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중간관리위에 있는 FBI의 최고 수장인 제임스 코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의 제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페이스북에서 합류를 하여 소셜미디어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에 이어 메타의 제2인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가을에 메타를 떠날 계획이지만 여전히 이사회에서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타를 간둔 다음에 자선 활동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저질러왔던 언론검열이라는 악행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파 인사들의 언론을 검열하고 페이스북에 퇴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정상화가 되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메타가 언론 검열에 대한 책임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메타뿐만이 아니고 빅텍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미디어로서의 자격이 안 되니 면책 조항을 적용하였던 것이 아마도 이번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수많은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되므로 회사의 주가와 가치는 반해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아마도 셰릴 샌드버그를 물러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빙턴 캐톨릭 학생이었던 니콜라스 샌드맨의 변호사인 토드 맥멀트리가 칼 리튼하우스 법률팀과 같이 합류한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토드 맥멀트리는 샌드맨 사건에서 방송 3사를 상대로 약 8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그가 이번에 칼 리튼하우스 사건에 합류하여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마크 주커버그의 메타 회사입니다. 이는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 대량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도하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은 전부 삭제하거나 검열을 통하여 제거해버리고 대량 살인 사건이라고 올리는 게시물만 계속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으로 칼 리튼하우스를 살인범자로 몰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팀들이 지금 마크 주커버그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몇십억 달러는 넘어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내부 거래자 계획에 대하여 첫 형사 기소를 한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요일인 6월 2일 디지털 자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최초의 형사 고발을 제기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NFT 시장인 오픈시의 제품관리인인 네다니엘 체스틴을 개인 재정 이득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오픈시의 첫 페이지에 어떤 토큰이 표시될지에 대한 비공개 내부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전신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NFT는 예술작품, 수집품 및
실제 항목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인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손댄 것은 그 배경이 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재직하고 있는 매디슨 코튼 의원이 많은 NFT 투자와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몇십만 불씩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번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을 효시로 앞으로는 증권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지금 소환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소환은 2021년도에 1차 시작이 되었으나 투표 마감일이었던 그때까지 충분한 서명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그의 탄핵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다시 시작한 그에 대한 탄핵은 50만 명이 지금 사인을 하여 6만 7천 명만 더 사인을 하게 되면 그의 탄핵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조지 게스컨이 조지 소로스의 자금을 받아 LA 카운티 검사장이 되자마자 수많은 범죄자들을 방면을 하였고 또한 보석금 없이 석방을 한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많은 강력 범죄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한 지금 소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좌파들의 천국인 LA에서 좌파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리버럴한 이 조지 소로스 키즈를 이번에는 보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스 리드 엘드맨 회장과 전직 엘드맨 회장인 잔 모하마드 그리고 현직 엘드맨의 이사에 속하여 있는 제프리 보이드 3명이 지금 연방 대배심에 의하여 기소된 것입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의 일환인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보험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당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들은 또 가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2만 2천 불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돈을 찾고 가는 것은 민주당원들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먼저 발표했던 것이 우크라이나에 중장거리 로켓은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 바이든은 말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중형 미사일 시스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국방부 예산 7억 달러에 포함된 패키지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로켓들의 사정거리는 약 48마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의 컨트롤을 받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며 미국과 영국의 많은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12만의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괴멸이 되었고 불과 소수 병력만 지금 키예프 중심으로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세를 바꿀지 참 저도 궁금해집니다. 하루도 안 되어 발표까지 하였던 사실을 뒤집는 이 조 바이든의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자에서 지금 5세 미만 유아들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맞춰야 되겠다고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FDA에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유아들은 모태적인 저항 백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디 어린 유아들에게 무슨 백신을 또 맞히겠다고 파이자가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월드스트리트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인구 통계국의 실수로 인하여 선거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국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에는 인구가 더 많이 상계가 되어 있고 공화당 주도의 주들은 인구가 적게 계수가 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구 통계국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가호 방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변명은 하고 있으나 이 숫자가 여러 수만 명이 아니고 텍사스의 경우에는 57만 명이 적게 계수가 되어 있고 뉴욕주의 경우에는 70만 명 정도가 더 많이 계수가 되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비례에 의하여 하원 의석수가 정해지므로 뉴욕은 2석을 더 많이 확보를 한 반면 텍사스는 2석을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플로리다의 경우에도 2020년 인구조사에 따라서 2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실제적인 인구를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3석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계가 많이 된 주는 민주당 주도의 하와이, 델러웨어, 로드아일랜드, 미네소타, 뉴욕, 유타, 매사추세츠, 오하이오가 있고 집계가 덜 된
주에는 아칸소, 테너시, 미시시피,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배우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인구 조작을 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국은 이 잘못된 오류에 대하여 팬데믹을 핑계대고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줄여야 될 것과 한 명이 늘어야 될 것의 편차는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선거에서는 막대한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레그 로크 목사가 2주 전에 열정적인 설교를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는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당신들에게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해야 될 설교를 할 뿐입니다 하고 서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결코 민주당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은 낙태를 통한 아기들을 죽이고 있으며 이 나라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귀들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다워서 민주당원들을 마귀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